자, 다음 뉴스 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담판을 지었다 이러면서 테슬라 칩을 삼성이 만든다라는 이 소식이 한 언론사로부터 오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약을 한 거라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뭐 테슬라 칩을 만드는 건 중요하죠. 테슬라 칩은 두 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하드웨어 3냐 4냐에 따라서 칩이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칩을 아마 삼성이 만들겠다라는 것, 설계는 테슬라가 하고요. 네. 예, 자, 이게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칩 HW 5.0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기는 방안이 거의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취재를 한 것 같아요.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HW 5.0 개발 초기 단계 때는 테슬라는 대만 내 TSMC를 파운드리 단독 파트너로 점찍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이랑 일론 머스크가 만났잖아요. 네. 그때 뭔가 담판이 지어지고 논의가 되면서 이제 이것을 파운드리를 설득했다. 이재용 회장이 설득한 것 같다. 그러면서 뭔가 합의점을 만들어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랑 테슬라랑 자율주행 동맹이 좀 강화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뭐 어차피 영업의 문제잖아요. TSMC가 영업을 한 거를 삼성전자가 이제 갖고 오겠다는 건데 이건 뭐 수율이라든지 그 칩의 수율을 얼마나 좋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좋은 소식이죠. 이거는 한국 경제에도 좋은 소식이고 삼성전자에게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파운더리로 뭐 삼성전자 결합한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진짜 만들지 삼성전자도 요거의 추이에 따라서 한번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는 별로 안 좋은데 어떤 효과를 줄까요? 자, 다음 뉴스 또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또 현대차와 테슬라를 좀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만든 모델 Y RWD 후륜구동, 밖에 사이렌이 막 지금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모델 Y RWD 후륜구동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판매량이 공개가 딱 몇 대가 팔렸다 이런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이미 올해 3분기 중에 고객에게 넘겨줄 수 있는 물량보다 주문 규모가 더 많은 것으로 현재까지 이런 커뮤니티나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모델 Y의 공식 판매가가 5,699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5,699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정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가격이에요. 자, 이러면서 5,700만 원이 기준이거든요. 그거보다 딱 이렇게 아래로 책정을 한 거죠. 자, 이러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 이런 것들을 합치면 7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계산이 나오면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 4천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모델 Y가. 이러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아이오닉 5가 지금 서울에서 살 때 보조금을 지원을 받으면 4,55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거예요. 보조금 받으면 4,550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모델 Y RWD 가격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700만 원 보조금 받으면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럴 바에 테슬라 모델 Y 나도 타볼까? 이럴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모델 Y는 대단히 좋은 차고 잘 만든 차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 기존의 모델 Y는 가격이 비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오닉 5보다 4천만 원이나 비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400만 원 차이로 격차가 줄어든, 물론 중국에서 만든 거긴 하지만 격차가 이렇게 생기면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주문이 많아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델 Y가 지난번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사분기 때는 인류에서 그렇죠. 가장 많이 팔렸던 차, 베스트셀링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디젤까지를 포함해서 더 베스트셀링카로 등극을 했던 차기 때문에 아마 가격 인하를 되면 효과는 무진장 클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델 Y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닐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자, 사실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해주세요. 현대차 죄송합니다. 자, 다음 뉴스. 테슬라 아까 말씀해 주신 건데 테슬라가 독일 공장, 독일의 기가 팩토리, 베를린 기가 팩토리에 2배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럽의 생산 기지, 독일의 공장 규모를 2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지금 연간 최대 생산이 50만 대인데 이걸 100만 대로 늘리고 배터리의 생산량도 50기가와트시를 추가해서 더 생산량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뭐 이건 너무 테슬라 우리 주주분들과 투자하는 분들에겐 좋은 일이지만 이제 근데 또 독일에 계신 분들 여기 공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계신다고 쉽지 해요. 않아요. 독일에서 50% 하기로 했다고 해도 이거 네. 저기 주민들이 뭐 법적으로 소송 걸고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 제가 베를린에서 1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네. 되게 자연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되게 자연이 좋은 지역인데 그거를 좀 훼손하게 된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계획을 해도 주민들의 반대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뭐 당장 내일부터 공사 시작할 수 있고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독일은 또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물 부족 문제를 좀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 공장이 뭔가 더 증축하고 더 생산량이 많아지면 물 부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것을 좀 우려하고 있다. 어쨌든 2배를 증설을 하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보겠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이제 햇빛으로 충전을 한다라는 뉴스입니다. 태양광으로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차지 온 솔라라는 서비스 기능이 미국과 캐나다에 공식 출시됐답니다. 이야, 좋은데요? 태양광 시스템에서 생산된 잉여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동차를 충전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초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차를 충전하면 가정의 태양광 시스템의 가치가 극대화될 거다라고 테슬라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단 시작을 했답니다. 네, 원래 테슬라가 처음 시작할 때 솔라시티라는 독립적인 회사를 갖고 있다가 테슬라랑 일종의 인수 합병을 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제가 오늘도 실적 분석에서 얘기했지만 에너지 부분에서는 대단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미션이 예를 들면 X.AI가 우주의 진리를 이해하자는 것처럼 이러한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경제로 세상이 바뀌는 것이 테슬라의 사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부분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 비중들이 되게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요 햇빛 해로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집에서 쓰는 에너지를 자동차로 충전하고 요걸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우리나라에도 빨리 이런 것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마지막 뉴스. 전기차의 패권을 노리는 테슬라 제국 충전기 160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여러 가지 뭐 분석 기사들 여러 기자들이 쓰고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게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야망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 야망이 바로 테슬라 인사이드죠. 그렇죠. 테슬라 인사이드. 요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죠. 파격적인 할인을 통해서 판매 대수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실현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모으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의 진짜 목표가 데이터에 있다라고 이분들은 이 기사를 쓰고 조사한 분들은 거기에다 방점을 박았어요.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인스톨드 베이스. 네. 얼마나 많이 확산되어 있느냐. 테슬라의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그랬을 때 인스톨드 베이스가 많아야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 네트워크 이펙트를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도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인스톨드 베이스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판매 대수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 가격을 인하해서라도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것, 그리고 모델 2 같은 저가형을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 박사님이 늘 강조해주신 저가 모델 많이 차를 파는 거. 그렇게 파격적인 할인을 통해서도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또 생각했던 게 저 이게 실제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들어보시고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실제로 NACS 충전기 구멍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전력 공급 충전을 하는 3개의 구멍이고 2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기능이 있답니다.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차종별로 배터리의 상태, 충전 속도 등의 정보를 테슬라의 충전 스테이션인 슈퍼차저를 통해 수집할 수가 있다라고 이분들이 얘기했고, 테슬라 슈퍼차저를 쓰려면 모바일 앱도 필수적으로 깔아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마케팅 정보도 획득이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NACS로 뭔가 통합시키고 여기 흡수를 시키면 거기에 다른 그 브랜드들의 차의 데이터도 함께 모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이 사실인지는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어제 봤었거든요. 네. 어제 보고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빼갈 때는 동의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그 동의를 하지 않고 빼간다라는 건 불법이죠. 불법이죠. 네. 예, 그건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나 한국에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사전 동의를 해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저희가 소식을 몰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팍지성님께서 전압 전류 관련 통신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이것이 전압 전류와 관련 통신 프로토콜이 있다고 해서 차량의 뭐 운행 정보를 빼간다든지 주행 정보를 빼간다든지 이거하고 동일화되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슈퍼차저로 한다고 거기에 운행 주행 데이터가 나온다?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축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차량을 많이 판매해서 저가로라도 많이 판매하고 그 다음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도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FSD나 이런 것들을 더 완성시켜 나가는. 촘촘하게 완성시키는 것이 결국에 테슬라의 목표니, 그게 테슬라 제국을 완성하려는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의 앞으로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